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세법의 임기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백미라는 이 과정을 진행을 좀 하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들 백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네, 글자 그대로 100일 동안 우리 한번 미쳐보자. 네,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그리고 기존에 시험을 좀 보셨던 분들, 안타깝게 합격을 못 하셨지만 올해 무조건 합격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래서 정확히 60점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게 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들 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문제 푸는 요령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과정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을 좀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수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내용 자체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100점짜리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 아시겠죠?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은 100점짜리 공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는 점수. 그러니까 딱 60점. 근데 60점이면 세법으로 따지면은 총 16문제니까 16문제 중에서 9문제에서 10문제 사이입니다. 그래서 10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풀어서 맞출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이 정도면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12문제 정도는 이 과정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무난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과정 잘 따라와 주시고, 중간중간에 세법은 지금 개정이 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 당시에 2월 정도의 교재가 지금 만들어졌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촬영은 지금 한 3월 정도에 지금 촬영이 들어가거든요. 촬영이 들어가는데 지금 2월 정도보다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계속돼서 개정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3월 달에 신설된 부분들도 좀 몇 개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교재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따로 참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조세 총론부터 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세 총론 부분은 우리 시험지에서는 기본 두 문제입니다. 기본 두 문제인데 이게 등락폭이 되게 심하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애는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애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애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작년 지금 33회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전년도에는 32회 때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기에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공부하자니 아예 안 나오는데 괜히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없고요. 또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블라인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기본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조세호 개념은 뭐 시험제 나오지는 않죠? 대신 딱 하나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조세는 금전으로 낸다라는 거죠. 단,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할 때는 물건으로 내거나 또는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는 항목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소득세까지 놓고 봤었을 때 취득 단계에서는 아예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없다라는 거 아셨죠? 왜냐하면 취득할 때는 이미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서 내거나 다른 물건으로 내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써서 재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남는 돈이 없죠?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부터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느냐? 재산세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하고 대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요.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 자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에서 다음 중 물납이 되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다음 중 분할납부가 되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취등록세는 무조건 버리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조세를 분류를 했었을 때 국가가 부과를 하면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고 하는데 국세냐 지방세냐에 관련된 문제는 시험지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예전에 한 10회 때 정도에서는 시험지에 자주 출제됐었는데 지금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대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방세 중에서 어느 곳에서 과세가 되는지는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중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고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합니다. 대신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징수를 하죠.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실 때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도, 기초단체인 시군구 딱 이렇게 적어놓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놓고 취득세는 위에 3개, 재산세는 밑에 3개, 등록면허세는 맨 뒤에 거 2개 연결한 거, 도, 구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광도, 시군구, 도, 구.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제 나왔을 때 뭐라고 시험제 나왔었느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즉 다시 말해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특별시에서 징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적세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시험지에서는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본 사항이니까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일반 경비에 사용하니까 보통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돈이 있다. 이걸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는 3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2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농 아시겠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예요. 국세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앞자만 따서 그냥 지지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특히 지지라고 외울 때는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 지가 뭔지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자가 들어가는 게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 지방소득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라는 것도 있고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 2개만.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까지만 목적세다. 잘 정리하시고 특히 이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둘 다 뭐에 해당하느냐?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하죠. 부가세. 부가세라는 세금은 뭔지는 아시겠죠? 독립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것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찾으셔야죠. 아시겠어요?
딱 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과세표준 적용 범위에 따라서 물세냐 인세냐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게 지방세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면 물세에 해당하고 국세는 기본적으로 인세에 해당한다라고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별로 계산을 합니다. 국세는 인별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특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생기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보유세에 해당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물건별로 계산합니다. 하지만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인별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 나오더라. 주택이 나왔을 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뭐별로 계산하느냐?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하나씩 계산한다라는 이야기죠. 대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뭐별로 계산하느냐? 납세 의무자별로 계산합니다. 납세 의무자별로. 그래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세에서는 이를 합산하지 말고 주택별로 과세해라. 하지만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를 합산해서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서 다시 비례세하고 누진세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비례세는 어차피 다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대신 누진세는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재산세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누진 구조가 아예 없어요. 어차피 비례세 구조는 다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다음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으로 옳게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도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누진세가 다 나오는 것도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같이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2가지로 나누는데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있죠?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독립세, 부가세. 요 부가세 종류도 여러분들께서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계별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까지 놓고 봤었을 때 항상 순서대로 농, 지, 농으로 좀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 자, 취득 단계에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게 부과가 됐다면 보유 단계에서는 뒤집어서 지농으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놓고 봤을 때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농지, 지농. 단 취득세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취득과 등기를 다 내는 경우가 있고 취득 쪽만 내는 경우가 있고 그때 취득 쪽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고 등기 쪽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10%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프로로 가느냐? 20%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농지, 지, 농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10%,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다? 20%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소득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소득세에 부과되는 조세는 지방소득세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소득세는 부가세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서 따로 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이 문제.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있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와도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방교육세가 취득 단계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도 나오죠. 하지만은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반대로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소득세라는 세금은. 물론 그게 양도소득세는 물론 양도 단계에서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소득 활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오히려 돈을 쓰는 거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뭐 할 때부터? 임대할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임대는 보유 단계에서 나온다라고 봐야죠. 또는 처분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내는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단순하게 가셔도 돼요. 단순하게 가셔도 되는데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느냐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우리가 공부부터 해야 돼요? 돈부터 벌어야 돼요? 그죠? 그냥 공부부터 하시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앞에 2개, 돈 버는 게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에 해당하는 교육이 앞에 2개, 취득과 보유 단계, 그리고 나서 공부 끝나고 나서 돈 벌자, 돈 버는 게 뒤에 2개, 소득세는 뒤에서만 나온다. 자,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느냐면 농부라고 외우시면 돼요. 농부. 앞자만 따서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에서도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도 나오죠. 양도 단계에서 제가 여기에는 안 적어놨지만 감면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감면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세금이에요.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가를 임대했을 때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도 나오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왔을 때 다음 중 어떤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 옳게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지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지라는 것은 수입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매계약서에만 붙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가 매도자용, 매수자용이 있죠. 그래서 양도와 취득 단계에서는 붙을 수 있죠. 하지만 임대계약서에서는 수입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용어 문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타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를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은 납세자라고 합니다. 근데 납세자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 돈을 내가 내는 사람, 이걸 납세 의무자. 다른 사람 세금을 내가 대신 걷어서 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한다 그러면 자,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겠죠? 그러면 이 급여가 누구 소득이에요? 그렇죠. 근로자 소득이죠. 근로자 소득이니까 근로자는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근데 근로자에게 돈을 다 주고 나니까 근로자가 이걸 가지고 무엇부터 써요? 생활비부터 쓰는 거죠. 자기 생활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활비를 다 쓰고 나니까 세금 낼 돈이 없네요. 나중에 가서 나 돈 없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데 돈 다 썼단 말이야. 세금 없어. 세금 낼 돈 없으니까 배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되게 난처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회사 너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 중에 일부를 미리 떼서 네가 대신 내줘.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사람을 걷어서 낸다 그래서 징수 의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어차피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납세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를 설명을 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납세자를 물어보는 문제와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는 딱 한마디. 요 단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납세자를 설명할 때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이 단어까지 들어가야 되죠? 대신 납세 의무자를 설명할 때는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납세자를 설명할 때는 징수까지 들어가야 되지만 납세 의무자를 설명할 때는 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하고 특별 징수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이 징수하는 방식인데 보통 징수는요. 일반적인 징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이 글자.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 징수. 특별 징수는 특별히 징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특별 징수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 지방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특별징수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보통징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글자 나와야 돼요? 고지서.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이 단어 안 보이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대신 특별징수를 물어봤는데 고지서가 나왔다.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라는 문장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보통징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뭐 나머지 부분 우리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는 지방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고 체납처분비가 있다. 아시죠?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을 안 내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를 가산금이라고 하고 그래도 세금을 안 내면 압류해서 매각을 하죠.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하죠. 그래서 재산이 매각이 됐을 때 거둘 수 있는 돈,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매각까지 됐다는 이야기는 일단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각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세금과 이자와 매각 비용까지를 묶어서 거둘 수 있는 돈이다. 매각 대금에서 거둘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징수금이라고 하죠. 그때 징수금 순서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죠. 체납처분비가 1번입니다. 매각은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 체납처분비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남았는데 자 원금하고 이자 중에서 채권자는 무엇부터 걷고 싶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각 금액에서 1억이 남았습니다. 1억이 남았는데 원금하고 이자 다 합쳐서 1억 5천인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깔 거예요? 그죠? 보통은 이자에서 먼저 깝니다. 왜?
원금이 남아야 또다시 이자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국가가 겉단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원금에서 먼저 자, 뭐부터 먼저 가져가느냐? 원금부터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자를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죠.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리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목적세에 해당하는 조세 구분할 때 지방세 중에서 특광도냐, 시군구냐, 도구냐 요 내용. 그 다음에 목적세 5개.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용어 문제까지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25회 때 나와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납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뿐이죠? 분할납부가 되는 것은요.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입니다. 결국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는요. 물납되는 거 찾아라 이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물납되는 건 일단 소득세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안 되고 취득세 안 되고 재산세 되네요. 그죠? 뒤에 도시지역분이 붙어 있는데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포함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 일종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답은 리을번 하나밖에 없죠. 아시겠죠?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참고로 분할납부가 되는 것을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물납 말고 분할납부가 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소득세 가능하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가능하고 취득세 안 되고 재산세 가능하고 지역자원시설세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요. 아시겠죠? 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아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시, 군, 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 그러면은 지금 특별시세를 물어봤으니까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있는지만 찾으면 되죠. 있네요. 답은 5번이겠죠. 아시겠나요?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문제가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범위예요. 배우지 않는 범위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건 답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만약에 여기에가 재산세나 등록면허세가 없다. 그러면 찍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방세 세목 11개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건 미친 짓이거든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자, 3번을 보시게 되면은 부가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부가세로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자, 아까 정리했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농, 농 얘는 없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여기만 10%고 나머지는 다 20%다. 자, 그럼 보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지방교육세가 나왔네요. 재산세, 지방교육세 맞죠? 답은 1번이겠네요. 자, 2번은 소득세니까 애초부터요. 부가세가 없는 거고. 3번은 종합부동산세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나와야죠.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니까. 4번은 재산세니까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나와야죠. 5번은 종합부동산세 역시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어야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죠.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으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농부부터 확인하시라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나오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박스 형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확인하셔야 되느냐면 저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느냐. 버릴 거부터 버리고 갑니다. 자, 그럼 보죠. 취득 단계니까 보유나 양도 단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일단 버리고 가야죠. 그럼 보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죠? 버립니다. 버렸으니까 그 다음 거 찾지 말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세요. 기업번 들어가 있는 것은 싸그리 다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찍어둬요. 4번 아니면 5번 중에 찍어야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찍어도 예의라는 게 있어요.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걸 찍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4번하고 5번을 봤더니 뭐가 나와 있느냐? 공통점이 뭐냐면 니은하고 미음이 공통점이네요.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은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을 봤더니 농어촌 특별세네요. 농부는 다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러면 니은번 들어가 있는 거 답은 4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디귿번 봤더니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니까 애초부터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을 좀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5번 문제를 봐보죠.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요게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까 4번처럼 짝 맞추는 문제는 버릴 거부터 버리고 가면 답이 보여요. 금방 찾아내는데 이건 다 봐야죠. 어쩔 수가 없죠. 왜? 개수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나중에 푸는 게 좋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 문제를 알지 않는 이상은 딱 처음에 봤는데 답이 안 보인다? 그럼 일단 건너뛰고 나중에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보죠. 우리가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하고 양도 단계를 딱 놓고 봤었을 때 농어촌 특별세니까 다 나오네요. 그죠? 지방교육세는 교육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먼저 공부부터 하자. 앞에 두 개네요. 그 다음에 소득세입니다. 공부하고 나서 돈 벌자. 돈 버는 것은 뒤에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돼서 나오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재산세랑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는 세금이죠.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은 몇 개냐 물어보니까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6번 문제를 보죠.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자,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옳은 문장을 찾는 건지 틀린 문장을 찾는 건지를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분들은 이 전체를 X로 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왜?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현재 옳은 걸 찾는 건지 틀린 걸 찾는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걸 모르고 가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내가 뭘 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특히 공시세법 같은 경우는 마지막 3교시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의 정신줄을 90% 놓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 너무 쉬운 문제도 실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공시세법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다, 공시세법 때문에 내가 이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민법이나 학개론이 3교시 때 봤으면 더 점수 안 나와요.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꼭 체크하고 들어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보죠. 1번. 보통 징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뭔만 찾아라. 그죠? 고지서. 쭉 봤더니 고지서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왜? 보통 징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참고로 자, 보시면은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겠다. 이건요. 보통 징수가 아니라 무슨 징수예요? 그렇죠. 특별 징수죠. 원천 징수.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보죠. 부동산이란 뭘 말하느냐?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세무공무원은요. 글자 그대로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공무원이 공무원이죠.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납세자를 물어봤습니다. 납세자를 물어봤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 사람이 들어가야죠. 징수무자가.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으면 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징수금을 물어봤으니까 3개. 세금하고 이자하고 매각비용. 이 3개가 동시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순서는 매각비용, 그 다음에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